안녕하세요. 주주나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백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자료는 참고 자료이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매매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대비 0.32% 상승한 2704.71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타난 한 주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대비 0.18% 떨어진 922.78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는 중소형 철강, 농업, 농산물 등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리 인상과 미 연준의 빅스텝 가능성이 지속 제기되면서 보험주와 은행 등 금융주들이 지속 강세를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지속 강조했던 종목들이 순환 급등하고 있는 모습에 구독자분들의 계좌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함께 살펴볼 이슈는 철강 가격 상승, 넷플릭스 폭락에 대한 이슈와 K푸드 대장주 CJ제일제당에 대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관련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로는 하림지주, 현대코퍼레이션 관심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주가 제품 가격 인상과 유럽의 러시아산 LNG 대체 프로젝트 등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철강 가격 인상으로 철강 회사들의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 선물시장에서 철광석은 155.62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연초 이후로 약 38.3%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는 연영 가격을 지난달 5만원 올린 데 이어 이번 달에도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며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이 러시아산 LNG를 대체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강간을 제조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박만진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미국 내 한국산 에너지용 관광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라며 연내 카타르를 시작으로 LNG 터미널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대형주라 중소형 철강주보다 흐름이 조금 늦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속되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대형주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도 억눌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차트상으로 이중바닥 눌림목을 형성하고 차츰 상승하기 위해 흐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나가기 전에 음봉에 조금씩 매수해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동안 물려 있었던 분들도 추가 매수나 보유해 본다면 업황에 따라 주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포스코보다 고점 대비 더 조정을 받아서 그런지 현재 주가의 흐름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형 철강주들이 상승하고 나면 대형 철강주들도 자리를 잡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강 업황이 아직 정점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주가가 유료 회원 가입자 감소로 하루 만에 35% 이상 폭락했습니다. 억만장자 투자자 빌 에크먼이 넷플릭스 주식을 모두 청산했다고 밝힌 여파로 풀이됩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에크먼의 헤지펀드 퍼싱스퀘어 매니지먼트는 전날 넷플릭스 지분을 모두 청산했습니다. 손실액만 4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퍼싱스퀘어는 1월 말에 넷플릭스 주식 310만 주를 매입했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에크먼은 넷플릭스 사업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간단하지만 최근 이벤트에 비춰볼 때 이 회사의 미래 전망을 매우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전날인 20일 미 증시에서 넷플릭스는 예상의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실망한 투자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며 전날보다 35.12% 폭락한 226.19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시가총액 540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1분기 유료 회원이 지난해 4분기보다 20만 명 줄어든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관련주로 공부하실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은 물적 분할 이슈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조정받고 있지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은 완료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료 회원의 이탈이 경쟁사들의 회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보유자분들은 기간 조정을 견뎌내고
신규 매수자들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 볼 만한 자리로 보입니다. 특히나 콘서트 사업도 이제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LG 헬로비전은 깊은 눌림목 이후에 최근에 2번 급등해 주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LG 헬로비전의 케이블 TV 서비스와 연동되기 때문에 기존 넷플릭스 가입자들이 디즈니 플러스로 유입된다면 가입자 수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 헬로비전도 지속적으로 조정받는 시기에 추가 매수해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 시장에 즉석밥 햇반을 론칭합니다.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한 제품을 선보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시장에 햇반을 론칭해 제2의 비비고 만두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인데, 멀티그레인은 2가지 이상 곡물이 혼합된 즉석밥에 소금, 오일 등을 조미해 현지인의 입맛에 맞춘 제품입니다. 현미, 자스민, 현미 키노아, 현미 와일드 라이스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출시 전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블라인드 시식평가 결과 멀티그레인은 식감, 풍미, 구매 의향 항목에서 평균 4.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CJ제일제당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햇반과 현지에서 생산하는 냉당 볶음밥 등 상품밥 카테고리는 전년 대비 4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멀티그레인까지 가세해 햇반 글로벌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제 햇반은 국내 시장을 넘어 멀티그레인으로 글로벌로 나아가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적인 K푸드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음식료주 상승이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혜와 K푸드에 대한 기대감 모두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K푸드 기대감 모두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렸었고 CJ제일제당도 지속 공부해왔던 종목입니다.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판단에서 지속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혜태제가입니다. 혜태제가는 실시간 방송에서 하나손해보험 다음으로 지속 모아갈 종목으로 공부했습니다. 현재 주가는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K팝과 K콘텐츠들이 수출되면 K푸드들도 함께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자재 인상으로 인해 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의 요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리포트는 IBK 투자증권의 김장원 연구원이 발표한 하림지주 다음 스텝을 주목하는 이유라는 보고서입니다. 완전 자회사로 만든 NS쇼핑. 하림지주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NS쇼핑을 주식 교환 방식으로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2에서 3년간 비상장 계열사를 사업적 관련성이 높은 종속 계열사에 매각하여 계열 구도를 슬림화했던 변화의 정점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지분을 모두 가진 완전 자회사로 만든 이유는 NS쇼핑의 계열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개발할 한림산업이 NS쇼핑의 대표 계열사입니다. 사업적 효과를 극대화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S쇼핑을 사업과 투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완전 자회사로 만든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업은 홈쇼핑을 포함한 유통이고 투자 부분은 NS쇼핑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지주 성격이 강한 투자 부분은 하림지주와 합치는 것이 사업적으로 유리한 면이 많습니다. 손자회사에서 자회사가 되는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규제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열사의 자금 수요 부담에서 벗어나는 유통은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고 비상장 계열사는 성장 가치를 키울 수 있어 사업적으로나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전망입니다. 구조 변화는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앞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년간 준비해온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가 개발이 임박했다고 보입니다. 도시 첨단 물류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개발 가치뿐만 아니라 하림그룹 본연의 사업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구조의 변화가 사업의 시작이라는 판단에 밸류에이션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림지주는 2022년 1분기 NS쇼핑 지분 100% 소유하는 완전 자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주식 교환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하림지주는 주식이 많이 늘었는데 이번이 변화의 종착지가 아닌
다음 변화를 위한 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림지주의 매출 자료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펜오션의 매출이고 다음은 식품과 사료 분야입니다. 건화물 운임 지수의 회복 가능성 및 운영 선대 증가, 곡물가 상승에 의한 원가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 수직 계열화와 판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소비 증가 등으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펜오션에 대해 지속적으로 업황이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강조드렸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에서는 주식 교환으로 NS쇼핑을 완전 자회사로 만든 것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지주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관련 계열사 가치를 반영할 이유가 생겼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림지주는 펜오션의 업황 기대감과 본 업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 가치와 업황 모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에 관심을 지속 확대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꾸준히 잘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이태환 연구원이 작성한 현대코퍼레이션 리포트입니다. 2022년 1분기 실적은 철강 무역 시황 호조와 유가 상승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강세 바탕으로 매출 비중이 큰 철강, 석유화학 외형이 확대될 전망이고 철강 부분의 서구권 고마진 거래 확대에 따른 이익률 제고 효과도 예상된다고 합니다. 철강 분야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주요 제철소 타격 및 대규모 거래성 변경으로 유럽 철강 시장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대체 공급망 역할 수행으로 고가격, 고마진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철강 시장 비수기에도 전분기 대비 실적 성장이 예상됩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유가 강세 바탕으로 판매 가격 상승,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용 부품 분야에서는 반도체 수급 이슈로 생산 차질이 지속되며 주요 거래선 매출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분야에서는 1분기 평균 WTI 유가는 94.6불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 국제 유가에 연동되는 오만 LNG 지분법 이익, 카타르 LNG 기타 수익 배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의적인 영업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제사회 수입 규제로 인한 러시아 공급망 차질이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동사의 호의적인 철강 무역 시황과 유가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던 완연한 실적 회복세가 반영되지 않은 주가 흐름, 2022년 이익 추정치 대비 PER은 4.1배로 저평가 상태로 판단해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은 1976년 현대그룹 수출창구 역할을 하는 종합상사로 설립되었습니다. 현대차,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그룹을 거쳐 계열 분리되었고 범현대 계열 캡티브 물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철강 35%, 석유화학 36%, 승용 부품 15%로 구성되어 있고 주가 변동 요인은 철강, 차량 부분 무역 여건 호조와 유가 상승 여부에 따른 자원 개발 이익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최근 시장 하락과 함께 조정을 받았다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00원대 이전 매물대가 조금 있어서 상승하다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철강 업황과 원자재 업황을 봤을 때는 현저히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막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